네, 안녕하십니까. 세부테 시간입니다. 글로벌 공급체인 관리, 전략적 적합성 세 번째 장으로서 이 전략적 적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적 적합성은 그 국가 간의 전략으로 봐도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을 많이 비교하는 예로 쓰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기업을 보시면 미국 기업은 기업 자체에서 우리가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에 적합하도록 활용하는 전략적 적합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최대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적합성이라는 게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 사이에서 강력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전략 수행 과정은 기업 활동의 전략적 적합성이 강화되게 되면서 이게 바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강력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 전략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이 전략적으로 적합성을 강화되게 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 적합성 있는 기업들이 이 계속 그 많은 기업의 활동들이 있는데 기업 활동들 중에서 특히 기업의 그 지속 성장 가능성을 달성하는 근간이 되는 전략적 우위의 적합성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더 강화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게 이 전략적 적합성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적합성이라는 게 이게 경영 활동을 보시면은 경영 환경의 리포지셔닝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특히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훨씬 더 그 적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영도 똑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합성이라고 하면은 그 사이의 관계를 적합하게 만든다는 거죠. 대응력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구조를 좀 더 대응력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기 하니까 사업 구조도 재편이 되는 거고 포지셔닝 자체도 다시 리포지셔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략적 적합성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전략적 적합성을 계속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전략성을 키워서 우리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리포지셔닝도 가능했고 그리고 사업구조 재편을 촉진시켜서 훨씬 더 대응력과 효율도 커지게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경영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인들이 이 경영 환경을 그 발전시키는 경영 환경을 유지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뉴스만 봐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기업이 무너지고 경영이 무너지는 것을 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전략적 적합성만이 경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더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기업이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 적합성,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가용 재용을 적합화시키는 전략적 적합성이 한계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가장 주요 화두가 뭐냐? 기존에는 전략적 적합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화두였다면 이제는 전략적 적합성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전략에서의 확장은 적합성 방향을 확장의 관점에서 그래서 자원이 가용한 범위, 핵심 영향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사업 경영 전략이라든지 사업의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전략적 적합성이 발전하게 된 이야기들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전략적 적합, 미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경영 전략 중에 전략적 적합성은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적 적합성의 기본적 개념을 보시면은
좀 더 적합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특히 경영 전략에서 우리가 도달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가장 많이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인데 가장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들을 전략적 적합성이라 불렀는데 우리가 GSCM에서 공급 체인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체인 전략적 적합성은 기업의 두 가지 활동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과정에서 한 활동의 성과가 있을 것이고 다른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강점도 가져오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활동이 낮은 성과를 가져왔다면 다른 활동의 성과도 같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체에서 말하는 전략적 적합성은 기업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활동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략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기업의 전략적 적합성이 강화된다. 이게 바로 기업이 가지고자 하는 전략적 적합성이고요. 이는 이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 적합성이 경쟁 기업에서는 모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 내에서 그리고 공급 체인 내에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적합성이 올라간 거예요. 대응도 하고 효율성도 높이다 보니까 그 각각의 서로 간에 이 공급 체인 내에서 적합성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 공급 체인 가능은 다른 기업과는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 기업이 모방할 수 없다. 이거는 이 전략적 적합성은 경쟁 기업이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이 우리만의 경쟁 우위구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경쟁적 적합성이 중요해진 겁니다. 특히 우리 오늘날의 글로벌 GSCM에서 공급 체인의 전략적 적합성이 앞에서 말했던 자원의 그 사용 범위 그리고 핵심 역량 이런 강조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된다는 게 지금은 전략적 적합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공급 체인의 전략적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체인의 불확실성, 고객과 공급 체인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공급 체인에 대한 능력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재적 불확실성 수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 전략적 적합성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GSCM에서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체인에 대한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재적 불확실성이 얼만큼 될 건지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급 체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도 누구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구나. 우리가 공급 체인을 유지하려고 관리하려고 계속 적합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사실 고객에게까지 가는 데에서 불확실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각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공급 체인 관리에서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GS 전략적 적합성 달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 공급 체인의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 체인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게 전략적 적합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잠재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친구와 친구 3명이 있는데 그 친구 3명이 어떤 것들을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좀 불확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 체인 각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게 불확실할 수 있다는 얼마 정도는 불확실할 수 있다는 수준도 이해해야 우리가 이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에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과 막 몸을 부대끼면서 이해하면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전략을 써보면서 좋은 전략이 나왔을 때는 우리들끼리의 전략적 적합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만의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우리 3명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외부에서 보면 케미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보시면은 이 전략적 적합성이 이 세 가지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전략적 적합성이라는 거는 정말 다른 기업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전략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 보완하고 상승하게 되는 효과들에서 나타나면서 작용하는 거다 보니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그만큼 더 움직이고 이 전략적 적합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경쟁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경쟁 우위가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 글로벌 SCM, GSCM에서 전략적 적합성은 레버리지랑 해심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이 전략적 적합성, GSCM의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각각 단계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공급 체인의 불확실성,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이 공급 체인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특히 잠재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객이 잠재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고객이란 게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무조건 사나요? 그리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잠재된 수요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이란 게 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잘 시키기 위해서 공급 체인 관리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특히 우리가 시장에서 성숙되지 못한 경쟁자들이 진입이 해가지고 이윤을 좀 더 높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의 불확실성 있죠. 수요가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확실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수요는 당연히 정확하게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재된 수요의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공급과 수요의 일치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된 수요가 있을 건데 그 수요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 재고의 부족, 공급 과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체인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재고가 부족될 수도 있고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GSCM,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잠재된 수요의 불확실성을 만약에 가진다면 공급 과잉이 되거나, 공급 과잉이 돼서 가격 인하가 막 생기거나, 아니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고객과 공급 체인이 불확실하다면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 불확실성이라는 이 수요의 공급 예측, 그리고 공급 예측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 그리고 수요와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공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특히 이 세 가지 범위로 나타나게 되는 수요와 공급의 예측, 그리고 공급의 예측과 불확실한 수요, 그리고 수요 예측과 불확실한 공급, 그리고 매우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다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불확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예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예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예측과 불확실한 수요와 수요 예측과 불확실한 공급인 거, 그리고 매우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일 때 어떤 것들이 범위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 예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슈퍼마켓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장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건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더를 내리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냐, 이 말인데, 슈퍼마켓 방식이란 거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부품별로 각각 제품별로 수요량을 따져서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부품만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측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내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과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도 있을 수 있고 쉽게 가봅시다. 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럼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수요만 예측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만 떨어지면 무조건 아이스크림 주문을 넣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 판단만 하면 우리는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변화가 수요와 공급 예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수요 예측만 잘 되면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객과 공급 체인이 불확실할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그 수준에 되면은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은 수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니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서 요 정도 수준만 떨어지면 주문을 넣으면 되겠다라는 이 수요와 공급 예측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슈퍼마켓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예측과 불확실한 수요, 그리고 수요 예측과 불확실한 공급들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시장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가전제품 시장이 공급을 예측하고 어떻게 불확실한 수요를 막는지, 그리고 수요를 예측하고 어떻게 불확실한 공급을 막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새로운 사물형 인터넷 기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가 새로운 사물형 인터넷 기술들 보시면은 우리한테 수요와 공급이 불확실하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얼만큼 있을 거라는 것도 알기 어렵고, 그래서 얼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지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예측과 불확실한 수요, 기존의 가전제품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찍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생산이라든지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 시장에서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시장에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는 좀 더 완전 불확실성의 범위가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고객들은 언제나 불확실성하고요. 공급 체인 자체도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지 이 전략적 적합성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가 원할 때마다 바로바로 준다? 그럼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불확실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적합성을 달성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불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잠재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걸 판에 깔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체는 전략적으로 불확실할 수 있다. 수요가 불확실할 수 있고요. 공급이 불확실할 수 있고요. 수요도 예측하는데도 불확실할 수도 있고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도 불확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공급 체인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고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더 공유해야 될지 서로 막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응력을 올리고 적합도를 달성시키면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합성을 달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 고객과 공급 체인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예측.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예측이 일정한 부분이 있고 수요만 정확하게 판단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주문을 넣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의 예측과 불확실한 수요, 우리 기존의 가전제품, 그리고 매우 불확실한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들, IoT 기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불확실성에 대한 수준과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이 고객들의 요구가 엄청날 거고, 그 요구는 고객들 군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공급 체인에 직면해서 정말 수요가 불확실하구나, 고객의 니즈도 불확실하구나,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이해해야 되고, 이 글로벌 SCM 시장에서 우리가 숨어있는 이 수요의 불확실성은 잘못하면 이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가격 인하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들은 제품 수명주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적합성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급 체인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급 체인 능력은 특히 우리가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들은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기면 기업들은 우리가 이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수요에 못 맞추는 거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계속 보이는 거죠. 특히 우리가 글로벌 공급 체인을 운영할수록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 특히 이 공급 체인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 얼마나 비용을 쓸 건지 얼마나 대응을 할 건지 이게 바로 효율적인 프론티어를 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프론티어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 공급 체인 효율성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비용과 대응성을 이어주는 효율적 프론티어가 놓이게 되고 특히 효율적 프론티어에 놓인 제품들은 이 놓인 제품들을 구매해서 우리가 공급 체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대 대응 이 프론티어 도달한 기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효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대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프론티어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로 이동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응성 스펙트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 고효율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대응으로 갈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체인 능력에 대해서 공급체인 능력이 고효율로 가는지 아니면 고대응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업종별로 대응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다르다는 거고요. 이 비용 대 대응성에 따라서 프론티어에 놓여진 제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따라 비용, 절감 어떻게 갈 건지 제품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대응성 스펙트럼을 보시면 요거에 맞춰서 이런 고효율로 갈 건지 이 제품은 아니면 고대응으로 갈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따라서 우리는 제품의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정말 이 효율과 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고효율은요, 효율이 높은 곳, 공급 체인 능력에서 효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 통합 제철소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성은 낮아요. 다양성이 낮고요. 유연성이 낮기 때문에 생산 계획이 몇 주나 몇 개월 전에 먼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통합 제철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포스코 이런 곳에서는 생산 계획이 정말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연성이 작아요. 그 다양성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효율로 가는 거죠. 그 대신 고대응으로 가볼까요? 고대응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공급 체인이 고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의점 보시면 거의 하루에 걸러 하루에 2번, 하루에 1번은 물류차가 와서 이런 것들 공급 체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시간대에 따라서 상품의 혼합을 변화시키는 거죠. 고대응이에요. 고대응. 공급 체인이 대응이 세게 가능하니까 이런 제품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효율, 저대응, 보통 이런 것들 방식에 보면은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이해 가능하실 거예요. 저효율 제품을 보시면 가구회사, 그러니까 제품 생산 기간이 몇 주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예측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효율은 대응은 높진 않지만 저효율,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가전제품 회사에서도 저대응인 가전제품 회사를 보시면 다양한 종류를 몇 주 내로 배송시키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완전 다르죠. 공급 체인이 어떤 형태인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상태에 있는 게 문구회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종류가 있고요. 제품을 생산해서 기존 방식과 최신 방식을 혼합시켜서 여러분들이 이 공급 체인에서 소비를 보시면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는지를 보면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철소 같은 거, 그리고 저효율 가구 회사 같은 거, 문구 회사 같은 거, 대형성 스펙트럼 가전제품 회사, 고대응 편의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재적 불확실성 수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펙트럼 상에서 아까 대형성 스펙트럼 있죠? 그 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 라는 걸 확인해서 공급 체인 불확실성하고 대형성을 일치시켜 가지고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에 따라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 적합성은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전략적 적합성은 정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0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자라나 유니클로에 대한 공급망 네트워크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업체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효율로 가는지 어떤 제품군인지 어떻게 전략적 적합성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향에서는 많은 이해를 가져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GSCM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 적합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요. 이 전략적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